학교에서 보면 책 읽기 싫어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부모가 우리 아이가 책을 심지어 좋아하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단 우리 아이 교과서를요 열어보세요. 쭉 열어봤는데 교과서에 한 2-4장 넘기는데 이렇게 낙서가 좀 되어 있다, 막 그림 그려져 있고 낙서가 그려져 있다, 그러면 책 읽기 싫어하는 아이입니다. 선생님, 그래도 우리 아이는 책을 늘 잘 읽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들고만 다니는 겁니다. 안 읽습니다. 네. 수업 중에 교과서에 낙서를 한다는 의미는 수업의 내용을 못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수업의 내용을 왜 못 따라가냐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단어를, 그 어휘를 못 알아들어요. 교과서에 나온 어휘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수업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할 수 있는 게 교과서는 펼쳐놓고 다시 글씨 쓰듯이 그냥 읽는 거야. 그나마 그게 재밌으니까. 네. 우리 아이가 책에 낙서가 되어 있다면 책을 안 읽는 아이에 속하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는 너무 그림 그리기를 정말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어휘력이 부족하거나, 어휘력은 결국 책을 많이 안 읽은 아이에게서 와요. 예. 책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냥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예. 두 번째, 이거는 아마 잘 눈치를 못 채셨을 건데요. 잘 하지를 않으시니까. 저는요, 우리 학급 아이들에게 매일 하는 것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원격으로 줌으로 학급에서 수업을 하면서도 매일 했습니다. 학교에 나오면서도 매일 했고요. 비대면으로 온라인 줌 수업을 하면서도 매일 했습니다. 무언가를 매일 하냐면 꼭 우리 아이들에게 명상을 하게 합니다.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하루에 한 번씩은, 뭐 오래 하지도 않아요. 1분, 길어야 3분입니다. 보통 1분 명상을 하게 합니다. 뭐 명상을 하게 하는 이유는 그것도 뭐 설명하자면 길지만 지금은 독서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이들의 창의력과요, 그 뇌에서 알파파라는 것이 나와요. 명상을 하면 알파파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아예 집중력과 몰입력을 증가시킵니다. 자, 그런데 명상을 딱 1분만 하게 하는데 공통적으로 정서가 좀 불안하거나 또 책 읽기를 잘 못하는 아이들은요, 1분 명상을 못합니다. 겨우 1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움직여요. 이런 겁니다. 명상을 하라고 자세를 딱 잡고 앉으면 1분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막 눈을 비비고 머리를 긁고 어깨 움직이고 손가락 꼼짝꼼짝거리고 30초를 못 넘어갑니다. 그렇게 움직여요. 그 아이들은 책을 읽기 싫어하는 아이들의 그룹에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책이라는 것이요, 내용적으로는 책을 읽으면서 온갖 역동이 있지만 외형적으로는 정적인 겁니다. 앉아서 혹은 누워서든 정적으로 무언가를 읽고 그 데이터가 나한테 들어오고 내 안에서 번역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려면 멈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멈춰 있는 명상을 1분도 못하고 꼼지락거리는 아이들은 일단 1분 동안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책 한두 장 넘기고 그냥 끝이에요. 재미없네 하면 끝입니다. 관심도 없어요. 자, 또 책 읽기 싫어하는 아이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책을 고르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는요, 아침마다 독서 시간이 있어요. 10분 독서 시간이라고 해서요, 전교생이 종이 치면 10분 동안 딱 책을 읽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은 선생님들도 앉아서 책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그 10분 동안 바로 그 종이 치자마자 준비된 책으로 딱, 아니면 준비가 안 돼서도 교실 뒤에 있는 구비된 서적들 중에 하나를 딱 골라서 앉아 책을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1년에 10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는요, 그 10분 동안 얇은 책 한 권을 읽어요. 그럼 학교만 와서도 그 10분 동안 읽는 그 시간만으로도 아까 190일 말씀드렸죠. 100권이 넘는 책을 학교에서만 10분 동안 읽는 것만으로 190권이 넘는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분 동안 교실 뒤에 가서 책을 고르는데 능기적거리고 안 고르고, 제가
어떤 책이 재밌어라고 고르라고 얘기해도 이런 겁니다. 이것도 재미없을 것 같고요. 저것도 재미없을 것 같고요. 저것도 재미없을 것 같고요. 하다가 5분, 7분이 지나갑니다. 이 아이들은요, 재미있는 책을 고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책 읽는 시간이 너무 싫어서 그냥 거기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끝나기 한 2, 3분 전에 책을 가져와서 대충 읽고 좀 좋네 그러면 갖다 놓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너가 요즘 재밌게 읽는 책 골라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서 한뭉차 사면 우리 아이는 책을 잘 읽지 않는 아이입니다. 재밌는 책 몇 권 골라와봐 했는데 쑥쑥쑥 골라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책을 읽고 있는 아이입니다. 자, 그리고 책을 잘 읽지 않는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책을 그래도 중간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요. 뭐냐면 책을 펼쳐만 놔요. 일단 책상에 펼쳐놓습니다. 예, 펼쳐놓나요. 근데 잠시 후에 가보면 페이지 수가 몇 장 안 넘겨 있어. 아니면 그대로야. 예. 그래서 책이 항상 이렇게 잘 안 닫혀. 늘 열어놨으니까. 예.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앞에서부터 읽었는지 한번 내용도 물어봐 주시고요. 예. 그런 애들 상당히 많습니다. 예. 뭐 스마트폰 게임을 하든지 뭘 하든지 아니면 잠깐 누워있든지 엎드려 있든지 다른 거 그냥 끔지락끔지락 하면서 그림 그리고 있든지 하면서 책은 펼쳐놔. 그래도 책은 펼쳐놔. 멀리서 보면 책 보는 것 같거든. 자, 그리고 학교에서 보면요, 아마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한번 잘 보세요. 종이 땡 치면 바로 일어나는 아이들 있어요. 종이 땡 치면 끝났다 하고 바로 일어나요. 끝났다 하고 일어나는 아이들 대부분이 책을 읽기 싫어하는 아이들입니다. 네. 학교에서도 수업이 종 쳤다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종이 쳐도 어떤 마무리를 짓거나 선생님이 끝났다 해야 수업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종이 치면 끝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표현은 뭐냐면 선생님 빨리 끝내달라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아이들의 공통점, 책을 잘 안 읽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무언가 종치자마자 일어나는 아이인지 혹은 자꾸 끝나는 시간을 물어보는 아이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책을 잘 안 읽는 아이에 속하는 거고요. 그 아이들은요 또 희한하게 종소리에 또 민감한데 시작송 소리에도 또 민감해요. 이런 겁니다. 희한하게 시작종이 울렸어요. 그럼 자리에는 앉아요. 자리에는 앉는데 시작종이 울리고 5분에서 10분쯤 지나면 손을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선생님 손이 좀 까졌어요. 보건실 좀 다녀올게요. 네. 그리고 가서 한 5분 걸립니다. 갔다 오는데. 네. 이런 아이들의 공통점도 책을 잘 안 읽는 아이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 아이가 책을 잘 읽지 안 읽는지 좀 파악을 하실 수 있나요? 예, 꼭 파악을 해 보시고요. 네. 보통 정도라고 읽는다고 생각하셨던 거, 그 믿음 버리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 중에 한 사례라도 들어간다면 우리 아이는 책을 읽지 않는 아이입니다. 예. 이제 책 읽는 아이들 들어가셔야 되고요. 중요한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책을 읽는 독서 인구의 그룹에 들어가면 거기에 들어가기까지는 사실 너무 안타까운데 초등 이전에 거의 아이들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초등식이라도 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스스로 독서하는 그런 독서 인구의 발을 한번 디디면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고맙게도 거의 빠져나오기가 어려워. 책을 읽지 말라고 해도 읽어. 그냥 어디 가려고 하면 아이가 스스로 책을 막 챙겨서 들고 가. 정말 좋겠죠. 그런 그룹의 아이들 10%는 충분히 됩니다. 고학년 중에 1년에 100권씩 읽고 저학년 중에 1년에 600권씩 읽는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 저학년에는 아직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고위 그룹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어지간하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일이 없는데 최근 10년 동안 생겼습니다. 빠져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는 이미 책을 많이 읽으니까 조금 그래도 안심이 된다 하셨던 분들도 긴장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2009년과 2010년에 그 청소년 독서 인구 비율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매년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2009년과 10년도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2009년도와
2010년도 1년 차이밖에 안 나죠. 1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갑자기 한 20%가 넘게 독서 인구 비율이 20%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번 그 독서 인구에 들어가면 어지간하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예. 정말 심하게 뭐 다쳐서 책을 못 읽는 상황이 됐다거나 뭐 많이 아팠다거나 뭐 그러지 않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거의 빠져나오기가 어려운데 20% 이상이 갑자기 1년 사이에 독서 인구가 비율이 확 내려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뭐 학원 다니는 것 때문에요. 그거는 이미 그 전부터도 영향은 있었어요. 그 전부터 영향이 있었고요. 그 사이에 무엇이 나왔냐면 아이폰이 등장했습니다. 아이폰, 아이폰, 애플.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등장했다는 거죠. 스마트폰이 등장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주어진 시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진 시기가 10년 조금 넘었어요.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한 그 즈음 갑작스럽게 독서 인구 비율이 20%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스마트폰을 2시간, 3시간 합니다. 당연히 그냥 물리적인 시간상으로도 책 읽을 시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져요. 이거는 뭐 스마트폰 중독이 아니고 그냥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이 그만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데 중독으로 넘어간 이상 이미 3시간 이상, 3시간 가까이 되면 그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봐야 됩니다. 초등생은요 무조건 1시간 미만이어야 돼요. 이게 유튜브를 하든 게임을 하든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용하는 시간이, 그걸 뭐 SNS를 하든 1시간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 이상이면 우리 아이의 독서 인구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맨날 어머니랑 싸우실 거예요. 스마트폰 켰냐? 꺼라. 책 읽어라. 스마트폰 그만해라. 책 읽어라. 아마 그렇게 6년 동안 하시다 지나갈 겁니다. 자, 스마트폰은요, 어떠한, 좀 과격하게 말씀드려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다 사용해서라도 무조건 1시간 미만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이 중독된 이상은 독서는 포기하셔야 된다고 보면 딱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독서 인구에 있던 아이들마저도 스마트폰 때문에 독서 인구에서 빠져나오는데 아직 우리 아이는 독서 인구에 해당하는 아이가 아니야. 근데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 독서 인구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 저는 거의도 빼고 싶은데 그래서 한두 명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거의라는 말은 붙여드리겠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독서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독서를 하려면 그냥 많이 재밌게 읽기 습관을 들이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독서에 영향을 주는 심리 발달에서 독서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기 조절력이에요. 자기 조절력.